마지막으로 2025의 9월 있잖아. 이제 41에서 42번까지 해서 장문 독해 두 문제가 나오잖아. 요거 한번 좀 긴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거니까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필기를 꼭 해놓으시고 이제 문제풀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동사라는 건 pursue라는 추구하다라는 동사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믹스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혼합 전략이라는 걸 추구하는데 그 혼합 전략은 이거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스 앤드비 나와서 체지방, body fat, 그 다음에 푸드라는 건 식량이 되는데 체지방량이나 식량이라는 거 둘 다 축적하는 혼합 전략이라는 거를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혼합 전략을 추구하는지 우리 사람들에게 묻도록 이끈다 이거지. 우리 질문이 어떻게 된다? 와 무엇이냐 이거지. 상대적인 이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혼합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 저장. 하나는 체지방으로 하는 거, 하나는 식량으로 뭐 하는 거, 보관하는 거. 이거의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이 뭐냐? 그러면 상대적인 단점과 장점이 앞으로 이제 서술이 되겠지, 그치? 근데 최대 지방 축적량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먹어가지고 이 탄수화물이나 영양소 자체가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지. 근데 그게 내가 먹는다라고 해서 다 먹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쪄질 수 있는 그런 거는 한계가 있죠. 물론 500kg 이렇게 넘는 인간도 있다라고 하지만 최대 지방 축적, 디파짓이라는 거 원래 예금하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축적량이라고 쓰였고요. 최대 지방 축적량이라는 것은 당연히 증가하는데 체질량을 증가시키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한다? 내가 많이 먹어서 지방이 축적된다라고 하면 몸무게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면에 최대 얘는 식량으로 저장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하는 거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먹어서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옆에다 그냥 식량의 형태로 보관하는 거 딱 두 가지만 먼저 생각은 갖고 잡고 먼저 읽어주셔야 합니다. 최대 식량 저장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신체의 사이즈에 제한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특별히 작은 동물 그런 동물 같은 경우에 can accumulate 축적할 수 있다라고 했지.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비축량을 뭐라는 형태에서 먹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뭐 다람쥐가 뭐 500kg 늘어나게 에너지 지방을 비축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장된 식량의 형태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 이거야. 그들이 어떤 바디 페이지라고 체지방이라는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것보다 축적할 수 있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장된 식량이 있습니다. 식량으로 저장하는 거 이런 거는 체지방보다는 경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지 한번 살펴보자. 지금 뒤에 쫙쫙 나와져 있는 이 문장에 문장을 잘 해석해 주셔야 돼. 지방이라는 게 뭐의 원인이죠? 체질량.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변해서 이 지방이 우리 몸무게를 늘린다. 그러면 신진대사율도 그만큼 뭐가 된다? 지방량과 함께 그러니까 몸무게 양이라고 할게요. 몸무게 양과 함께 같이 뭐가 된다? 증가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말하자면 여기에는 신진대사 비용이라는 게 든다 이거야. 이거를 뭐 하는데?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방을 뭐 했어? 유지했지. 그럼 지방을 유지하면 몸무게가 커진단 말이야. 그럼 몸무게가 커지면 그만큼 신진대사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만약에 조금 먹어서 몸무게가 조금 적게 나간다라고 하면 이 몸무게를 갖고 몸을 돌릴 수 있는 신진대사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각각 호흡이나 그 소화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배설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된다. 이게 신진대사라는 게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뚱뚱하다라고 하면 신진대사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 더 많이 호흡하고 더 많이 뭐하고 배설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많이 먹어가지고 체지방으로 그러니까 저장하는 것은
조금 더 이게 더 비싸다 이거야. 조금 더 신진대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저장된 식량의 형태로 하는 게 비축하는 게 아무래도 더 경제적이지 않나 라는 표현으로 여기는 꼭 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으니까 요것도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얼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삽입문장 요거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감지하시고, 여기는 excessive는 뭐 추가적인, 과도한, 지나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야, 과도한 지방의 축적은 또한 부정적인 효과, 이게 네거티브라는 건 너무 쉬운 단어죠. 너네들 이제 내신에 나왔을 때는 detrimental 해로운, adverse 부정적인 불리한, harmful 해로운이라는 거 이것도 가져가 주셔야 합니다. 동물의 능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또한 끼친다 이거야. 뚱뚱해지면 어떤 거 포식자를 피할 수 있어? 아, 몸이 우둔한데 어떻게 내가 나를 먹으러 오는 포식자를 바로바로 피할 수 있겠어. 날쌔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아시고, 그리고 있잖아. 만약에 이 표현 되게 잘 아셔야 돼. 체온이야.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은 날쌘 동물이나 조만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작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다람쥐과 그런 되게 작은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만약에 유리하다라고 하시면 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저장한다. 이런 형태로 저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되어진다. 라는 뜻이야.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많이 움직여야 될 거니까. 그치? 체지방으로서 보다, 그치? 푸드 스토어, 식량 저장으로서 이런 형태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 이거야. 그쵸? 날쌘 동물이라는 것은 다 먹어가지고 내가 몸무게를 많이 유지할 수 없잖아.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빨리빨리 피해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저장된 걸로 하자. 옆에다 식량 형태로 보관하자 이거야. 반면에 저장된 이 식량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썩게 되고요. 아마도 그 약탈자 한마디로 도둑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단지 그죠?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요, must expend 에너지야. expend라는 것은 뭐 여기서 소비하다라는 걸로 쓰여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spend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spend에서 동명사 A가 B 하는데 뭐하다, 소비하다, 쓰다, 노력을 기울이다, 뭐 애쓰다 이런 거 있었잖아. 똑같이 ing 형태. 병렬, ing 형태로 우리가 꼭 온다라는 거 한번 만져주시고, 여기서는 꼭 두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동물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뭐해? 그들의 음식 저장, 식량 저장을 보호하는 데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컨버팅이 그 식량을요, 뭐로?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 이런 것 자체는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러한 종류의 손실을요.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을요. 이거 두 개 다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저장된 식량을 관리하는 이런 종류의 손실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비용이 있잖아. 그런 것들도 뭐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어. 그래서 large accumulation of body fat 나왔어. 이거는 뭐라고 했지? 체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체지방, 몸에서 저장하는 거. 이거의 큰 축적은 add to 어디에? 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몸집이 큰 동물은 동면할 때 체지방 형태로 그 에너지를 비축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걔 많이 먹고 뭐합니까? 금식, 뭐하죠? 동면 활동에 들어가잖아. 겨울쯤 자는 거 동면이라고 하잖아. 그 한 동물의 fasting capacity라고 해서 단식하는 거야. 단식한다라는 건 뭐다? 금식한다. 음식 먹지 않는 능력. 이런 것까지 더해져. 특별히 큰 동물, 거대한 동물일 때 그렇고요. 컴마의 ing 지금 문장 왔는데 뭐 접속사 없으니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운 동사의 ing permit A to
부정사 5형식으로 와서 5형식의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 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어떤 동물들이 enter 어디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 이거지. 아까 말했죠? 동면 prolonged dormancy라고 해서 장기간의 동면 언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총면 장소 구래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번 해줄게. 어떤 것도 나쁜 점 반면에 또 어떤 것도 나쁜 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은 없고 상대적인 이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들어갔잖아. 보스 A and B 나왔으니까 지방 형태의 축적, 그 다음에 식량 형태의 보관, 이거 둘 다 어떤 determined 요거로 결정할 수 있겠죠. decided 결정적인 이점은 엣지, primacy, merit로 들어가서 이것도 동의어, 반의어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요약이 있다라고 한 이 글의 요약 플로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물이 에너지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먹어서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보관해서 음식의 형태로 저장하는 거, 체지방, 그 다음에 저장된 식량 이렇게 바디팻 때 스토어드 푸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바디팻 체지방이라는 것은 먹이 손실 위험이 없지. 내가 뭐 써먹었잖아. 썼거나 또 도둑 맞지 않는 그런 있죠. 그리고 먹이를 뭐해? 지방으로 전환하잖아. 그러니까 관리 비용도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식하는 능력이 되게 빠르다라고 했지. 당분간 안 먹어도 되잖아. 지방이 있으니까. 특히 대형 동물일 경우는 동면까지 안전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동면한 장소에 동면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런데 나쁜 점도 있다. 이건 나쁜 점이다. 상대적으로 이점, 상대적으로 단점 정리해 주셔야 돼. 체중이 증가하면요. 여기 대사율이라고 해서 메타볼릭 익스펜스 이거 나왔잖아. 그 체중 증가하는데 유지하는데 더 많은 우리가 소화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신진대사율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대사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뚱뚱하니까 아무래도 둔하잖아. 포식자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겠지. 이거는 상대적인 단점이 되고 날쌘 우리 다람쥐 같은 경우 생각해 보자. 그런 거는 저장된 식량 형태로 가는 거야. 체구가 작을수록 날쌘 거 작은 동물 생각하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 비축을 어디로 이거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체지방으로 가능 못해요. 걔네는 암만 많이 먹어도 뚱뚱해지고 곰처럼 많이 지방 형태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지방보다는 어떤 면에서 경제적이냐면 체중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대사율이라는 게 높아져서 대사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지만 얘는 대사 부담이 적어져서 이런 걸 뭐라고 했어? 대사 비용이 경제적이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지. 여긴 포커스로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체온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아무래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라고 했죠. 상대적인 단점이야. 석고나 도난, 분실 위험이 있죠. be lost. 그 다음에 러버에 의해서 도난 당할 수 있고 러트 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리고 관리, 보호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지. 그치? 뭐 다람쥐가 에너지를 써야 돼. 그래서 두 방식 모두 다 뚜렷한 장점이 존재하고 단점도 존재하지.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혼합 전략이라는 걸 채택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져 있던 게 이거였지만 구체적으로 일일인 사례가 밑에 나와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내용 자체는 세밀하게는 조금 다 알고 가셔야지 직접 현장에 갔을 때 적용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 마찬가지야. 주제랑 요약까지 해서 우리 캡처 해가지고 정지 버튼 상태에서 뭐까지 필기까지 다 해놓기 바랍니다.